네, 하나의 사심 집중 14회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사심 집중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과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 시간이죠. 사심 소식통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왔는데요. 녹음을 하다가 제가 원래 1부, 2부 그냥 쭉 이어서 2시간여를 혼자 잘 떠드는데요. 이번 편은 소리를 계속 들어야 하고 또 편집도 해야 하고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일부를 완성하고 새벽에 잠들었다가 일어나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여유를 좀 누리다가 다음날 오후에 이제 시작을 다시 했습니다. 네, 그러면 계속 이어가 볼게요. 먼저 사심 소식통 정정할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 13회 지금도 생각나는 흑역사 편의 2부에 사심 국간에서 제가 영화 인사이드 아웃이 떠올랐다라고 소개했었는데요. 제보가 있었습니다. 영화 개봉 연도를 제가 잘못 이야기했다라는 제보를 듣고 다시 들어봤더니 정말 잘못 말했더라고요. 저는 분명히 2015년이라고 얘기했던 것 같은데 들어보니까 2005년으로 제가 말을 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본 영화라고 설명했으면서 기록도 제대로 해뒀었는데 왜 그랬나? 아무래도 녹음하는 시간이 야심한 밤과 새벽 사이다 보니까 2부 녹음할 때쯤이면 제가 이미 1시간 열을 떠들고 나서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정주를 살짝 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정합니다. 인사이드 아웃은 지난해 2015년에 개봉한 영화였습니다. 네, 그리고 흑역사 편에 대한 피드백들 많았는데요. 저는 녹음하고 나서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수다스럽게 한 건 아닌가.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나서도 나한테 남은 흑역사가 아직도 너무 많구나. 얘기하지 못한 그 흑역사들이 계속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싶었는데요. 걱정했었는데 반응이 좋았습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풀어주신 흑역사에 대해서 재미있게 들었다라는 반응이 있었고요. 저의 흑역사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면서, 뭔가를 보여달라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예전의 추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기억들 즐겁게 꺼내볼 수 있어서 좋았고, 들어주시는 분들도, 조금 불편한 내용이 있었을 수도 있었는데, 즐겁게 흔쾌히 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청취자분들의 얘기입니다. 저에 대한 안부를 묻는 분들이 유독 많았습니다. 네, 거의 한 달여 만에 찾아왔는데, 그래서인지 제가 매번 감기가 걸리면 녹음을 좀 늦게 하고 업로드도 늦게 되고 했던 과거의 전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기 걸렸냐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업로드가 안 되니까 또 감기 걸렸나 해서 안부 물어주신 따뜻한 사심 청취자분들이 있어서 고마운 마음이 들었고 다행히 5월에는 아직까지 괜찮습니다. 4월에 감기는 한 3주 정도 갔던 것 같아요. 병원을 가도 네, 낫는 거는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도 일교차가 크니까 요즘도 더웠다가 추웠다가 또 에어컨 빵빵하게 트는 곳이 이제 벌써부터 이제 에어컨 트기 시작해서 그 온도 차이를 몸이 잘 적응하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제 또래 분들, 30대 분들부터는 조심하셔야 돼요. 네, 아시죠? 다들 뭐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제 몸을 고쳤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는 그런 얘기 안 했던 것 같거든요. 네, 어쨌든 네, 또래 분들과 네, 모든 분들의 건강을 기원하겠습니다. 또 이동 중에 들으면 사심 집중 참 편안하다라는 반응 보내주신 분 있었고요. 요즘 무슨 일이 있으신지 안 올라와서 걱정했다라고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이렇게 소리 소문 없이 들어주시는 제 곁에 청취자분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꼬박꼬박 올려야지 하는 다짐을 했었는데, 이 참 쉽지가 않네요. 예, 뭐, 어떡하죠? 그래서 짧게라도 매주 올릴 수 있는 뭔가를 찾아보겠다라고 제가 4월에 다짐했던 것 같은데 아직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너른 여러분의 마음을 부탁드리면서 저도 좀 더
예, 부지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트위터로 하나의 사심 집중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아이디가 계속 바뀌셔서 어떻게 소개해드려야 될까 걱정했는데, 요즘은 아이디가 고정이 돼 계셔서 청취자분이 프로라디스트 이렇게 써 있어요. FROARADIST. 그래서 항상 사심 집중에 대한 트위터에 제가 이제 녹음을 하고 나서 직후나 아니면 좀 늦게 그 녹음에 대한 뭐 어떤 콘텐츠가 들어갔다. 노래를 소개한 경우에는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는 유튜브 링크를 공유하거나 뭐 책에 대한 소개했으면 책 제목을 공유하거나 이런 식의 어, 공지의 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항상 리트윗 해주시고 반응을 해주시는 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외에도 뭐 트위터에서 반응을 꾸준하게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애청자 초록이님, 뭐 도바리님 등등 감사합니다. 네, 듣고 계시다는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팟빵 게시판 요즘 굉장히 조용합니다. 그러네요. 조용한데 이제 어제 올리고 나서 오랜만에 올려서인지 반겨주신 분이 있었어요. 제가 안쓰러우셨는지 반응 보내주신 분이 있어서 어쨌든 예, 녹음을 이번에는 1부, 2부 나눠서 하게 됐으니까 그분의 피드백도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네요. 네, 팟빵 게시판에 영어 아이디네요. 네. 당황스럽습니다. 네, 스펠링을 읽겠습니다. MARSEILLEU 맞죠? 네, 제가 눈이 잘 안 보이나 해서 다시 봤습니다. 님께서 오랜만에 업로드가 된 것 같네요 하고 웃음표 해주셨습니다. 제가 아직 답글을 달지 못했는데요. 네, 오랜만에 업로드가 됐습니다.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항상 어느 통로로든 반응 보내주시면 제가 새겨 듣고 또 함께 나누면서 기뻐하고 저 스스로 혼자 좋아하기도 하고 하니까요. 많은 반응 부탁드립니다. 예, 맞아. 트위터가 아니죠. 제가 일부 녹음을 하면서 혼방을 하고 있다. 혼자서 얘기하고 막 이러고 있네요. 했더니, 네, 트위터로, 네, 도바리님께서 듣고 있다고 혼방 아니에요 이러면서 네 응원해주시는 글귀도 잘 받았습니다. 네, 그냥 혼자서 얘기를 하긴 하니까 여러 얘기를 모아서 그런 느낌이 들었나 봐요. 혼자 떠들면서 밤에 뭐 하고 있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제가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심 집중입니다. 네, 그리고 사소한 인터뷰를 했었다라고 소개를 일부터 했었는데요. 자세한 소개를 제가 사심 소식통에 하려고 여기 정리해 놨었어요. 그래서, 동어 반복이 될 수도 있지만 짧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사소한 인터뷰 이 팀은요, 당신의 사소한 삶을 응원합니다. 라는 이 취지로 만난 분들이에요. 그래서 소개를 보니까 사소한 사람들의 삶에서 빛나는 지혜를 발견하는 인터뷰 프로젝트라고 하고요. 네이버 블로그로 사소한 인터뷰의 내용들을 올리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을 지난달에 만나게 됐고 블로그 소개를 보면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누구나 각자 자신만의 답이 있다. 사소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가는 사소한 인터뷰 이렇게 써 있고요. 설명드렸다시피 애청자 초록이님께서 인터뷰를 하자라고 하셔서 제 그런 작디 작고 부끄러운 이야기가 그리고 사심 집중에 대한 이야기가 4월 초에 인터뷰하고 4월 중순에 사소한 인터뷰 블로그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뷰하는 일을 해보다가 인터뷰 당하는 경험 해보니까 신기하기도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재밌게 읽어주셨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거의
일부에서 했던 얘기인데 뭐 안 쓰던 페이스북에 좀 얘기를 나누니까 또 블로그에도 얘기를 오랜만에 나누고 트위터에도 나눴더니 여기저기서 많은 분들이 안부를 물어주셔서 반가운 마음이었고 새로 찾아오신 청취자분 혹시 계신가요? 네, 부끄럽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뷰하고 나서는 저를 돌아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아, 내가 말을 좀 줄여야겠구나. 말을 평소에 많이 하지 않는데 물론 사심 집중하면서는 저 혼자 계속 얘기하니까 말이 참 많은 사람인가 보다 느끼실 수도 있지만 저 평소에는 말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말이 터지면 말이 좀 많아지는데 그런 저를 보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쨌든 작디 작은 우리 주변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신 청취자분들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요. 사소한 인터뷰도 찾아가셔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소개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다음의 주제 소개 시간입니다. 다가오는 15회 주제는 제가 정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들이 계속 있어서 청취자분 의견 중심으로 주제 선정하다가 드디어 제가 잠시 주제 추천이 좀 주춤한 찰나를 틈타서 제가 그 깃발을 잡았습니다. 15회 주제 두근두근두근 저 혼자 두근거리죠. 나의 소울푸드입니다. 뭘 해야 되나 고민이 아니 될 수 없는데 사심 집중을 하면서 제가 시작하던 초기에 어떤 주제들을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하면서 메모해둔 메모장을 컴퓨터에서 발견을 하게 됐어요. 거기에 써있던 가장 위에 써있던 게 나의 소울푸드, 힐링푸드 뭐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그리고 갑자기 보게 된 김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가볍게 나눠주실 수 있는 주제니까 많은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내심 기대가 있고요. 먹방이 유행인데 듣는 먹방? 뭐 먹진 않으니까. 어쨌든 듣는 음식 이야기도 좀 즐겁게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주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되고요. 난 화가 날 때 이 음식을 먹으면 좀 온순해진다. 혹은 울적할 때 이 음식을 먹으면 든든해진다. 기쁠 때는 꼭 이런 음식을 먹는다 등등 여러분의 소울푸드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연은 5월 25일 수요일쯤까지 보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나의 소울푸드 저도 생각해 볼게요. 네. 저는 아주 간단한 걸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어쨌든 하나의 사심 집중은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팟캐스트입니다. 주제 의견 항상 감사히 받겠고요. 요즘 뜸해졌지만 활발한 참여는 저에게 그리고 들어주신 분들에게 모두 힘이 되고 즐거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가운데 한 5분 정도만 가끔씩 보태주신다면 세계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잘 쓰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 뻘소리였습니다. 다음은 하나의 사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심에 대한 저의 이야기가 있는 시간이죠. 하나의 사심 시간입니다. 네, 14회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를 준비하면서 아무도 소리를 보내주지 않으시면 어쩌나 걱정하면서 제가 날을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차곡차곡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보고 있는 중에 여러분께서 많은 소리를 보내주셔서 굉장히 행복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고 그 행복 여러분도 다 일부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뭔가 좀 일상이 다채로웠으면 더 많은 소리를 제가 모아올 수 있었을 텐데, 제가, 별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별일 없는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소리란 정말 제한적이었고, 자주 찾는 카페에서는 늘 음악이 나오고 있어서 또 음악은 저작권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제가 연주한 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정말로 정말 여러분이 매일 일상에서 만나는 소리에 주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독 매일매일 녹음을 하진 못했고 갑자기 이제 생각이 났을 때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소리에 꽂혀서 녹음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됐었고요.
그래서 탄생한 하나의 사심, 지극히도 일상적이어서 누구도 궁금해하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던 소리 제가 담아봤습니다. 네, 그럼 먼저 지난해 11월에 제가 하나의 사심 집중을 시작하기 전에 약간 브리핑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 봤었어요. 가안을 사심 집중을 왜 하려고 하고 사심 집중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그래서 그 PPT 같은 프레지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인터넷에. 그래서 막 PPT처럼 만들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글자를 막 채워넣고 누구 아는 친구한테 이제 보여준다고 그렇게 만들어서 목소리로도 그걸 녹음을 해봤어요. 그 내용을. 네. 그래서 그걸 예고편으로 쓸까 했는데, 그때 생각했던 것과 구체화된 것은 좀 달라서, 그때는 뭔가 좀 더 많이 여러 방면을 통해서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또 하다 보니까, 예, 저의 불찰이나 여러 가지 능력 부족으로 구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뭐 예고편으로 쓰긴 적절하지 않겠다 해서 쓰지 않았는데, 그래도 혼자 제가 사진 집중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있는 저의 목소리가 녹음기에 남아있길래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사심 집중에 대해 여러분은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하나의 사심 집중 최하나입니다. 네. 시선 집중 아니고 사심 집중입니다. 노린 건데 아무도 아마 몰라주실 것 같아서 제가 그냥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의 마음에 귀 기울이기 어려운 시대, 당신의 마음을 공유합니다라는 아주 상투적인 이야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어떤 형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팟캐스트와 포스트, 카드 뉴스 형식으로 뭐 제가 손글씨를 쓰든 뭐 그림을 그리든 해서 얘기를 좀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짤막한 뭐 사진, 짤 이런 것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저 혼자 하는데 좀 아무래도 부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세트로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주제를 매회 선정을 하고 또래 얘기 그리고 내 이야기 관련 콘텐츠를 소개하는 순으로 진행이 될 거고요. 방송 분량은 30분에서 1시간 정도입니다. 오프닝, 코너, 클로징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음악들을 많이 구할 수 있으면 좋은데 제 주변에 뮤지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또 음악까지 창작할 수 있는 욕구가 있긴 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저작권이 무료인 음원을 좀 잘 찾아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사심은 이렇게 공개를 한 다음에 또래 얘기를 제가 사전 조사합니다. 뭐 카카오톡이나 여러 가지 연락수단을 통해서 이 친구의 얘기를 들어본 다음에 아주 짤막하게 뭐 한두 줄 얘기해 주실 것 같은데 회당 뭐 3명에서 5명 정도 얘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제가 이제 친구한테 얘기하듯 편안하게 제 생각을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런 받은 짤막한 생각들에 얽힌 얘기들을 좀 더 풀어갈까 하고요. 또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뉴스처럼 전달해주는 형식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제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하나의 사심 집중 이어갈 텐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듣고 왔습니다. 하나의 사심 집중을 만들려고 했던 저의 지난해 11월의 목소리였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은 부분 잘 알아채셨죠? 네, 그런 마음을 가졌으나 일단 네, 되는 대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어쨌든 성원으로 지금까지 이어갈 수 있어서 그리고 저의 의지도 어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미약하게나마 그런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좀 뭐 발전해 가는 게 느껴지시나요? 네, 어떤 느낌을 받으시는지. 저도 근데 초기 편을 들어보면 좀 오글거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의식을 하지 않고 얘기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목소리와는 다른 것 같다는 느낌도 들었고 근데 저는 예전에 일을 할 때도 그냥 똑같은 평소 목소리로
이런 뭐 방송을 하거나 이런 걸 할 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여서 내 목소리 별로 뭐랄까 다듬어서 많이 애써서 하진 않겠지 생각했었는데 들어보니까 굉장히 수줍어하고 애쓰고 그런 목소리가 느껴져서 오글거림을 가끔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좀 더 편해졌기를 바라면서 저는 처음보다는 훨씬 지금 편하게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네,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최취한 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제가 들었던 소리. 근데 소리 많이 들었겠죠. 무수한 소리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제 아이폰 녹음기를 켜도록 만들었던 소리들,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크게는 집에서 들은 소리, 그리고 밖에서 들은 소리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제가 집에서, 제가 혼자 생활하는 공간에서 난 소리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던 경험을 공유하겠습니다. 먼저 예전에 녹음 때 담장을 넘어와서 청취자분들의 감성을 무너뜨리고 웃음을 선사했던 동네 이름 모를 얼굴 모를 강아지, 개 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예, 붙여서 얘기하니까 욕 같은데 네, 이 강아지의 소리를 녹음을 해봤습니다. 요즘도 담장 넘어서 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리는 4월 13일 오후 12시경에 동네 개가 짖는 소리가 나옵니다. 예, 저희 집 열린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이 강아지의 소리, 여러분의 감성을 무너뜨렸던 이 소리를 들어보시죠. 네. 그래서 그때 녹음했던 때가 언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오지은 작가의 책을 소개하고 그랬던 시절에 강아지 짖는 소리가 너무 들려서 듣는 분들이 몰입하기 힘들었다. 저는 근데 녹음을 하고 나서 한참 뒤에 알게 돼서 어, 저도 좀 당황스러운 마음이었는데 그 강아지가 여전히 예, 오후에 짖고 있습니다. 밤에 안 짖고요. 신기하게 보통 점심때쯤 짖어요. 12시에서 1시 그 사이.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요리하는 소리 시리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밥 짓는 소리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으실 텐데 바쁜 직업인의 삶을 살 때는 밥 지을 여유가 없어서 듣지 못했어요. 그 소리 제가 정말 작년부터는 엄청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도 밥을 자주 하지 못해도 이틀에 한 번꼴로는 하는 것 같아요.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꼴로는 하고 있으니까 작년부터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전기밥솥 소리에 그래서 귀를 기울여 봤습니다. 저희 집 쿠쿠가 밥을 짓는 소리 궁금하시죠? 3월 30일 전기밥솥 저녁 짓는 소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듣고 오셨나요? 네, 의미 없는 소리의 향연이지만 여러분께서 기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아, 이게 제가 편집을 해서 완성이 되면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그리고 이어서 요리하는 소리 또 있습니다. 제가 뭐 거창한 요리를 하지 않으니까 집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들 자주 하게 되는데, 아, 오늘은 이상하게 어제 춥게 잔 것도 아닌데 코맹맹이 소리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듣기 불편하시겠지만, 저도 지금 막 녹음하면서 너무 불편하게 느낄 정도로 그런데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요리하는 소리 잠시 듣고 가시겠습니다. 5월 초에 김치를 볶는 소리입니다. 제가 김치랑 참치가 집에 거의 있으니까 정말 뭐 먹고 싶은 요리는 많지만 집에 재료가 없을 때 김치랑 참치 잘 볶아서 먹거든요. 예, 아마 그때 녹음해본 소리 같고 또 정체불명의 소리라고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집에서 차를 마시거나 커피를 먹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때 아마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는 소리인 것 같아요. 예, 이런 사물들의 소리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그리고 최근에 계란 후라이를 했던 소리까지 연달아서 듣겠습니다. 요리 삼총사 듣고 오시죠. 네, 요리 삼총사의 소리 들려드렸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구분이 좀 되시나요? 김치 볶는 소리, 그리고 물 끓는 소리, 계란 후라이 하는 소리 듣고 왔습니다. 이어서 네, 거의 이제 뭐 요리하는 소리는 이제 끝났고요. 또 음식에서 밖에서 음식 먹을 때는 왜 생각을 못했을까요? 녹음할 생각 전혀 못했고 집에서 이제 야식을 먹으면서 밤에 사이다를 부었는데 컵에 그 사이다의 탄산 터지는 소리가 너무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 소리도 녹음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 사이다 필요하신가요? 들어보시죠. 예, 지금 이 소개를 하면서 내가 얼마나 좀 신기한가, 무의미한 일을 재밌게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듣고 있었습니다. 네, 웃기네요. 네, 사이다 탄산 소리 듣고 왔습니다. 네, 시원한 소리였죠. 지금이 아니면 언제 여러분께서 이렇게 일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네, 그 좋은 취지로 들려드리겠다라고 혼자 생각해 봅니다. 네, 다음은 먹는 소리 들었으니까 설거지하는 소리 궁금하시죠? 네, 설거지하는 소리도 그래서 녹음을 해봤습니다. 아무도 궁금해 하시지 않을 것 같은데 이렇게 요리를 하고 나고 먹고 나면 치워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저는 생활인이니까 설거지도 해야 합니다. 대신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네, 제가 설거지하는 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받을 때 설거지 하거나 청소하면 조금 풀리는 느낌 들잖아요. 물론 너무 자주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런 느낌, 좀 시원한 느낌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물을 아껴 쓴다고 하긴 하는데 제가 이제 막 고향집에 가서 설거지를 하면 엄마가 항상 물을 아껴 써라. 설거지를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항상 좀 핀잔을 주셨던 기억이 나면서 네, 혼자 있으니까 설거지 시원하게 했구나 하는 느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소리가 경쾌하게 들리네요. 네, 물이 소중하니까 아껴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방에서 들은 자연의 소리 공유하겠습니다. 5월 15일 일요일에 오전에는 굉장히 날씨가 더웠다가 오후에 갑자기 이제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이날 신기하게 일기예보가 맞아서 웬일이지? 요즘 일기예보가 맞네? 이렇게 신기하면서 집에 가만히 앉아서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빗소리를 들으면서 평온한 오후다 생각하고 있었던 그 오후에 갑자기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새소리가 일단 먼저 들렸어요. 새소리가 들린 다음에 비가 오게 됐고, 비가 좀 계속 세지면서 소리가 크게 들리는, 뭔가에 부딪혀서 빗소리가 더 크게 나는 그런 순간을 제가 포착해 봤는데요. 그 순간들 연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빗소리의 순간들 듣고 왔습니다. 어떠신가요? 새소리와 빗소리가 들리는데, 자연을 상상하면서 들었어요. 제 방에서는 안 보이거든요. 뭔가 나무가 보이지도 않고 바로 옆집이 있고 해서. 그런데도 이렇게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소리가 건너서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구나 싶었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새소리나 빗소리를 듣고는 좀 그래도 마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소음으로 느꼈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같고 반대로 근데 뭐 찻소리나 이런 것들이 세게 들릴 때면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방에서 들었던 소리를 공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밖으로 나가기 전에 집에서 여러분도 씻으시고 머리를 말리시잖아요. 뭐 짧은 머리신 분들은 자연풍에 말리면 되겠지만 저도 완전 긴 머리는 아니지만 어쨌든 여성의 머리들은 그래도 말려줘야 돼서요. 뭐 물론 그냥 자연에 말려도 되는데 항상 뭐 급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드라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드라이 하는 소리도 갑자기 생각이 나서 녹음해봤습니다. 밖으로 나가기 전에 네, 하는 드라이 소리 들어보고 이제 밖에서 들은 소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의 사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떠난 여행들을 여러분께서 듣고 계십니다. 아니, 뭐, 이런 소리들을 녹음했어? 이런 반응들이 있을 것 같고, 뭐 하는 걸까?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좀 골라서 해야지 했는데, 제가 또 선택 장애가 있어서요. 막 뭘 빼고 뭘 넣고 이런 걸 잘 못해요. 물론 뭐, 할 때는 또 하지만, 근데 뭐 이걸 또 그렇게까지 해야 할까 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내가 이때 이 소리에 집중했었지 하면서 여러분과 그 순간들을 대부분은 공유하도록 하려고 이런 아주 일상의 소리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이제 밖에서 들은 소리인데요. 제가 3월 20일에 성북구,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길상사에 갔었었나 봐요. 저도 녹음을 이제 소리 파일들을 듣다가 알게 됐어요. 3월 달력을 지금 좀 볼게요. 3월 20일 일요일이었는데 어디 갈까 하다가 길상사에 갔었나 봐요. 길상사는 자연이 있어서 뭐 보통 절들이 이제 뭐 자연 속에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도 있고 한데 좀 뭐랄까
자연의 기운 느끼고 싶을 때, 좀 평온하게, 그럴 때 한 번씩 가요. 네. 그래서, 근데 뭐, 자주 못 가고, 1년에 뭐, 한두 번 가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봄의 소리를 느꼈었어요. 그때는 봄이 오고 있었던 거죠. 개나리가 이제 막 피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새소리, 그리고 절의 풍경 소리, 그리고 풍경 소리와 함께 들어온 연불 소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네, 절에서 제가 느꼈던 그 어떤 고요함의 순간들, 네, 길상사에서 느낀 자연의 소리들,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죠. 네, 듣고 왔습니다. 뭐, 그냥 마음이 편해져서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 봄의 길목에서 봄의 기운을 받아왔습니다. 다음은 5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월에는 제가 많이 걸어 다녔는데요. 5월 3일경에 엄청나게 바람이 부는 소리를 제가 녹음을 했습니다. 동네, 근처 동네인데 몇 정거장을 제가 걸어갔어요. 버스 타도 되는데 그냥 날씨도 좋겠지 하면서 걸어가다가 아니, 날씨가 좋지 않은 거예요.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그 당시에는 트렌치 코트를 아직 입어도 될 시절이었는데 코트가 아무리 잠그지 않아도 트렌치 코트가 웬만큼 펄럭이진 않잖아요. 근데 거의 바람에 쓸려갈 정도로 옷이 벗겨질 정도로 바람이 불었어서 여러분과 그 소리를 공유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약속이 있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녁부터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오후 한 7시 정도에. 그래서 비 오던 어떤 날 제가 버스 정류장 앞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면서 갑자기 또 녹음기를 켜봤던 순간입니다. 버스 소리 들리실 거예요. 빗소리는 들리시나요? 네, 여러분께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은 5월 6일로 갑니다. 제가 대전 동네 뒷산을 걷게 됐어요. 이때 이제 어버이날도 있고 해서 집에 내려갔었는데, 뒷산을 타박타박 걷는 소리, 그리고 뒷산의 새소리로 추정이 돼서, 저는 근데 새소리를 구분을 못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일부에 계속 유무부 박사님을 찾았는데, 이날도 새소리 잘 몰라서, 근데 엄마께 여쭤봤더니 어머니께서는 박새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박새로 추정되는 대전 저희 동네 뒷산의 새소리도 들어보고 가시죠. 네, 저도 새 소리를 구분할 수 있는 경지로 나아가고 싶네요. 이번 편을 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새소리 들으면서 마음이 정화되는데 이게 무슨 새일까 몰랐던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로 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날짜 정확하게 아는 이유가 녹음해서 저장을 해놓으면 날짜로 저장이 돼서 그렇게 날짜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5월 11일에 친구와 급만남을 하게 됐는데 친구가 이제 뭐 집에 내려간다라고 해서 마중도 하게 됐어요. 엉겹결에. 그래서 마중을 하고 역에서 이제 친구가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 계속 이제 안내음이 계속 들리잖아요. 역에 있으면. 그래서 그 역에서 들려오는 안내음을 녹음해 왔습니다. 네. 어떤 역인지 가보겠습니다. 노란색에서 한번을 눌러주시면 Number 12, departing. At 15:33 is now approaching to platform 7. Please wait behind the yellow safety mark. 네, 기차 안내 방송이었어요. 대합실에서 들은. 그래서 어디론가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잠깐 하다가 저는 집으로 다시 떠나왔습니다. 그랬던 날의 풍경이 있고 친구가 이제 집으로 아예 내려가는 거였거든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좀 하다가 이제 내려가게 된 가정이 생기면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게 된 친구를 완전히 마중하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순간에 있게 됐었는데 뭔가 쓸쓸했어요. 마음 한편이. 이렇게 또 나와 놀아주던 나에게 어떤 곁을 내주던 누군가가 좀 더 멀리 그래서 지금처럼 자주 볼 수 없는 어딘가로 그러나 뭐 마음 먹으면 또 그만큼 볼 수 있지만 여러 감정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어서 그 며칠 후에 제가 건대 쪽에 갈 일이 있었어요. 약속이 또 그 즈음에서 만나면 좋겠다라는 약속이 생겨서 근데 약속이 좀 막 미뤄졌어요. 근데 좀 일찍 도착을 해가지고 그러면 좀 걸을까? 뭐 예전 같으면 카페에 가서 그냥 앉아있을까 했는데 날씨가 요즘 좋으니까 좀 걷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건국대와 어린이 대공원 사이의 길을 쭉 걸어봤어요. 걸으면서 만났던 소리예요. 새소리도 만나고 자전거 소리도 들렸고요. 또 도로에 아무래도 도로가 큰 도로다 보니까 차가 굉장히 쌩쌩 달리던 소리도 되게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에서 차 소리도 들었고 그리고 어린이 대공원 근처까지 제가 갔었거든요. 어린이 대공원 잠깐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가족 단위로 나들이 하는 분들 굉장히 많아서 나의 어린 모습도 저런 풍경이었겠지. 그리고 내 주변에 엄마가 된 친구들의 모습도 저런 풍경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좀 감상적이었네요. 그러면서 좀 걷다가 병아리 팔고 그런 아주머니 계시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소리를 좀 담아볼까 했는데 잘 담겼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 즈음의 소리들을 제가 모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건국대에서 어린이 대공원까지 제가 걸었던 그 풍경의 소리들을 여러분과 함께 여행을 다시 했고요. 네, 초록이 아름답고 도로에는 여전히 많은 차들이 있으며 네, 어린이 대공원 근처에는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뭐 누군가의 목소리를 막 함부로 녹음하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피하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했는데요. 네, 그랬다는 걸 네, 말씀드립니다. 자연의 소리들을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물의 소리, 누군가의 뭔가를 침해하지 않는 그런 소리들을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건대 쪽으로 들어와서 약속 장소로 걷는 길에 이제 학교 안에 이제 깃발들이 여러 개 걸려 있더라고요. 뭐 행사 안내하는 그런 깃발들 있죠.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역시 펄럭이는데 소리가 굉장히 우렁찬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도 녹음해봤습니다. 별거 다 녹음했죠. 이렇게 꽂히는 날에는 엄청난 소리를 담았다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카페로 갑니다. 제가 뭐 많이 찾죠. 누군가를 만날 때나 아니면 책을 볼 때나 뭔가를 정리해야 될 때나 그리고 요즘은 사심집중 원고를 쓸 때 거의 카페를 가요. 집에서 잘 안 써지길래 정리할 때는 카페 가가지고 하다가 오고 그러는데 그 무렵의 소리입니다. 최근에 이제 카페에서 근데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대화 소리가 들어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카페는 항상 음악 소리가 있어서 그것도 안 되고. 근데 그 카페의 그런 뭐 백색 소음이라고 하나요? 그런 소음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하게 해주고 집중을 잘하게 해준다는 뭐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앱으로도 그런 카페 소리들을 제공하는 앱이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래서 잠깐 쓰기도 했었는데, 그래서 제가 음료를 다 마실 때쯤에 그런 얼음을 흔드는 소리라든지, 사심 집중을 준비하는 타자 소리라든지, 그런 소리들을, 네, 타인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들어간 소리들을 조금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뭔가를 머물러서 했으면 이동을 또 해야겠죠. 이동 중에 제가 버스나 지하철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버스에서는 많은 분들이 대화를 하고 계셨어요, 요즘에는. 그래서 대화 소리는 안 되니까 개인의 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대화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어떤 지하철에서의 소리를 조금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지하철 소리에 이어서 제가 네, 친구한테 가서 친구의 그 피아노를 치는 공간에 가서 피아노를 쳐볼까 하다가 집에서 5월 8일 제가 5월 그때 어버이날 때 갔을 때 집에서 피아노를 좀 쳐봤는데 잘 안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건질만한 소리가 없나 했는데 건질만한 소리가 아주 조금 있어서 그런데 너무나 아주 잘 못 치는 연습이 많이 필요한데 연습할 시간이 없었어요. 엄마는 시끄러울 것 같다. 네가 오랜만에 피아노를 쳐줘서 너무 좋은데 밑에 층에서 올라올까 봐 걱정이 된다라고 하셔서 네, 금방 피아노를 닫았던 그날의 어떤 소리, 피아노 소리 일부를 들려드리고요. 그리고 그 친구가 피아노를 치는 공간에서 제가 리코더가 있길래 집에서 리코더 안 그래도 부르려고 찾았는데 없는 거예요. 못 찾아가지고 그냥 안 되겠다 했었는데 리코더를 발견하고 리코더로 네, 곡을 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코더 소리도 같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열차 출발합니다. 열차 출발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이용하실 고객께서는 이번 역에서 열차를 갈아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까지 들으신 소리는 하나의 사심 소리였습니다. 크게 나누면 집 안에서 들은 소리와 집 밖에서 들은 소리, 그리고 악기를 연주한 소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피아노 제가 아주 서툴게 짧게 친 곡은요. 예전에 흥겨운 곡으로 많이 쳤던 것 같아요. 드보르작의 위모레스크의 일부였고요. 그리고 이어서 리코더로 불었던 곡은 제가 제목이 기억 안 나서 악보를 찍어 왔는데 보면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노래였어요. 스코틀랜드 민요라고 하네요. 그 곡이랑 Fly Me to the Moon 아시죠? 네, 바트 하워드가 작곡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제가 리코더로 불어봤습니다. 간만에 동심으로 돌아간 느낌이었고 마음이 차분해지는 근데 리코더를 불면서 친구가 빵 터졌던 기억이 나요. 너무 웃긴다고. 이 장면이 너무 웃긴다고요. 저는 되게 열정적으로 불었는데 부끄럽지만 뭔가 악기를 하는 시간이 마음에 평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구나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네, 이렇게 서툰 연주지만 잠시라도 즐거움과 좀 평온함과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실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네, 이렇게 제 귀에 들린 여러 소리 가운데 녹음해도 괜찮은 자연과 물건 등이 내는 소리를 여러분과 함께 공유했습니다. 스치는 일상인데 소리로 일상을 기억하는 거 참 낭만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 드는데요. 문득 낭만 청춘이었던 제가 22이었나 3이었나 4이었나 이때 시절이 떠오르는데 제가 당시 지망생 초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부산에 어떤 방송국에 시험을 보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혼자 KTX를 타고 시험을 보고 시험은 굉장히 금방 끝나고 올라오기 아쉬웠던 가난한 청춘이었던 제가 홀로 해운대를 갔었어요. 그래서
근데 풀 메이크업을 하고 뭐 검은 정장을 입고 막 그랬던 저였거든요. 3월에 어떤 날이었던 것 같은데 3월인가 4월 백사장을 거닐었습니다. 웃기죠. 세상은 참 평화로웠고 그곳에 머무는 사람들도 굉장히 평온했던 기억이 있고 그런 모습에 되게 마음을 뺏겼어요. 그래서 항상 뭔가를 해야 한다. 좀 팍팍한 그런 마음에 젖어 있었는데 또 잘 안 되는 그런 마음들 여러 가지 계속 꿈을 품어도 될 것인가 아니면 뭘 해야 하나 그런 고민을 지금도 하고 있지만 예전에도 치열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어쨌든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의 시절이었고요. 녹음이 되는 MP3 플레이어를 제가 항상 들고 다녔었어요. 뭐, 목소리 녹음해보고, 뭐, 그랬던 시절이어서, 낭만을 부려보았습니다. 파도 소리를 녹음하면서, 여기는 부산 해운대,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녹음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소리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찾을 수 있는 날에 여러분께 꺼내서 들려드릴 걸 약속드리며 어쨌든 이번 소리편을 준비하면서 그때 제가 떠올랐고요. 문득 좀 더 귀 기울여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산에 간다면 또 한번 녹음해 봐야겠네요. 바닷가에 가면 파도 소리를 녹음하고 싶어지는 마음이었고요. 길었던 하나의 사심 집중 네,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심 곡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심에 영향을 준 어떤 것 혹은 제가 그간 보고 듣고 읽은 것 가운데 공유하고 싶은 이야기를 풀어놓는 시간이죠. 사심 곡간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 마음을 두드렸던 뭐 프로그램 그리고 어떤 체험, 소리와 관련된 것들이죠, 모두. 그리고 생각났던 책 이런 것들, 뭐 끌렸던 노래. 또 제가 4월 중순과 5월 네, 체험했던 뭐 콘텐츠들 뭐 근황을 나눈 지 오래됐으니까요. 네, 말이 계속 많은데 지금도 네. 제가 지금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예. 동네 강아지가 제가 창문을 닫아뒀음에도 불구하고 담벼락으로 넘어오는 소리를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네, 집방, 홈방, 네, 강아지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날입니다. 얘기를 그래서 나눠볼게요. 또 긴 시간이 될 것 같은데, 네, 압축해서 전해드리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끌린 프로그램을 꺼내봅니다. 제가 일상의 소리에 마음을 쏟게 된 계기가 된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였을까 생각해 봤더니,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이 MBC 라디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여기서 이제 우리 소리를 들려주고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저도 그 프로그램을 짧게 들었지만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 있었던 것 같고요. 소리 2편을 구성하면서 가장 먼저 떠오른 프로그램은 신동호의 시선집중, 예전에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이었죠. 네, 손석희의 시선집중 시절에 많이 들었던 그 코너입니다. 지금도 코너 구성은 거의 비슷해서 아직도 존재하는 코너인데요. 이 신동호의 시선 집중은 MBC 라디오 표준 FM 월요일 금요일 오전 6시 15분에서 8시까지 방송을 하는데 이 가운데 60초 풍경이라는 코너가 있어요. 매우 짧게 하는 코너인데 한 2부 정도 그러니까 7시 좀 되기 전 6시 반에서 7시 사이 이 정도에 하는 코너 같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리포터분이 현장음을 취재해 오고 그 현장음을 틀면서 신동호 아나운서가 상황을 설명하고 어울리는 노래로 짧게 이어지면서 마무리가 되는 코너거든요. 그래서 그 코너의 소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라디오로 쓰는 수필, 함께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풍경, 세상의 모든 풍경을 매일 아침 60초로 압축해 전달해 드립니다. 첨예한 뉴스의 현장에서부터 우리 동네의 소박한 이야기까지 MBC 리포터들이 발굴해온 삶 곳곳에 의미 있는 순간들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보를 받고 있다라는 글에도 보면 뭐 이른 아침 어머니가 밥 짓는 소리, 가을을 맞아 떨어지는 낙엽 소리,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러 간 할머니의 소리, 60초 풍경은 모든 소리에 열려 있습니다. 청취자분께서는 원하는 60초 풍경 소재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것과 제가 했던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굉장히 닮아 있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오랜만에 그래서 다시 듣기를 해봤어요. 제가 예전에는 항상 이 프로그램을 대학교 때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TV 없이 살면서 라디오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아침을 깨우는 목소리였죠. 이 손석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열심히 들었었는데 요즘은 언젠가부터는 잘 못 듣게 됐었는데 이번 편을 하면서 들어보면서 60초 풍경 소리는 여전하구나. 삶의 현장이 있구나. 내가 그때부터 소리의 귀를 더 기울이게 됐구나. 네,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소리들이 궁금하시면 귀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사심곡간에 담아왔고요. 네, 다음은 소리에 집중할 수 있는 체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심곡간에 가져온 체험은요, 바로 어둠 속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둠 속의 대화 체험해 보신 분 계신가요? 일단 소개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것 그 이상을 보다. 완전한 어둠 속 세상에서의 100분간의 일상 여행. 1988년 이후 유럽, 아시아, 남미 등 950만 이상이 경험. 2010년 전 세계 10번째 한국 신촌 상설 전시장 오픈. 2014년 11월부터 서울 북촌 한옥마을 전용관으로 옮겨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빛이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어둠 속의 세상. 어둠 속에 대하는 완전한 어둠 속에 꾸며진 7개의 테마를 로드마스터와 함께 100분간 시각 이외의 감각으로 체험하는 신기롭고 이색적인 능동적 참여형 체험 전시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요 시간을 보면 10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네, 홈페이지를 가시면 자세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은 휴관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검색 엔진에 어둠 속에 대하 치시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가 있고요. 관람할 수 있는 연령은 8세 이상 70세 이하라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한 5, 6년 전? 그렇게까지는 안 됐겠네요. 한 4년 전에 신촌의 상설 전시관 여기서 이 체험을 했었어요. 어둠 속의 대화를. 그때 같이 일하는 분들과 함께 이 체험을 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신기했어요. 정말. 정말 깜깜한 어둠 속에서 시각을 제외한 다른 감각으로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후각, 청각, 뭐 또 미각도 있죠. 촉각도 있고 그런 감각들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체험입니다. 그래서 단체 관람도 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인들끼리 요새는 뭐 그런 어둠을 체험하는 카페도 있잖아요. 예전에 뭐 무한도전 이런 데서도 나왔듯이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런 체험도 좋을 것 같고요. 다른 감각에 일단 귀를 기울여 볼 수 있는 어둠 속의 세상을 만날 수 있는 이 어둠 속의 대화 이 프로그램도 한번 다른 감각을 열어보고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해보고 그런 마음들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속에서도 나중에는 뭔가 자유가 느껴지는 저도 좀 오래돼서 생생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뭔가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던 감각을 사용하면서 느꼈던 새로운 교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들고 왔습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리고 또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걸 찾아봤어요. 어떤 체험이 있을까 했더니 하루 동안 TV 없이 지내보기. 그러면 귀가 열리잖아요. 눈 안 쓰고 할 수 있는. 그래서 라디오를 듣거나 뭐 팟캐스트를 듣거나 음악이나 오디오북 등을 활용해서 최대한 시각적 접촉을 줄이고 청각적인 접촉에 귀를 기울여보는 시간 가지면 눈의 피로도 좀 줄어들고 안 들렸던 소리들이 더 잘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생각난 책은 제가 이분 책을 정말 여러 번 소개해 드리는 것 같은데 제 책꽂이를 보다가 생각이 나서 역시 들고 왔습니다. CBS 라디오 PD 정혜윤 씨의 책인데요. 마술 라디오라는 책입니다. 오래 걸을 때 나누고 싶은 이야기라고 부제가 붙어 있고요. 지난 2014년 5월에 출간된 책입니다. 저도 작년에 아마 읽었던 것 같은데요. 책 소개를 보면 20년간 라디오를 통해 만난 사람들의 마술 같은 이야기. 마술 라디오는 정혜원 PD가 사람들 가슴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듣고 풀어낸 책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20년간 시사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그리고 라디오 PD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나온 저자가 프로그램을 만들며 만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를 담아냈다 라고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대화를 나눠보면 흔히 볼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들을 들려준다. 그녀의 이야기는 주변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하고 삶의 비밀과 진실을 발견하게 한다. 또한 그녀가 읽어온 책 속 이야기들과 섞이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라고 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서 들은 소리를 옮긴 책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소리 특집과 함께 들으면 좀 얘기가 풍성해질 것 같아요. 이 라디오 PD라는 직업의 특성상 정혜원 PD는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본인이 그런 소리를 정말 정성껏 담으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거든요. 뭐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그렇게 만난 뭐 할머니의 이야기, 어부의 이야기, 아버지의 이야기, 해녀의 이야기, 야채 장수의 이야기 등등 다양한 삶의 풍경들을 들려줍니다. 여러분께서 만약에 소리편과 어울리는 책 뭐가 있을까 찾으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는 것도 좀 색다른 경험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정혜연 PD의 마술 라디오 곡간에 담아봤고요. 끌린 노래는 제 개인적인 그냥 감정에서 최근에 듣게 된 노래인데, 얼마 전에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저는 보게 됐었는데, V 앱인가요? 통해서 이소라 씨가 그녀풍의 봄? 이런 공연을 하게 된 걸 생중계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듣게 된 노래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 드립니다. 노래를 편하게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사심집중 트위터를 통해서 링크를 공유하도록 할게요. 먼저 제 마음에 두드렸던 노래는 이소라 씨가 부른 잊혀지는 것이라는 노래인데요. 원곡은 동물원, 그리고 김광석 씨가 부른 노래가 원곡입니다. 작사, 작곡은 김창기 씨가 하셨네요. 가사도 굉장히 좋고요. 저는 원곡을 알기 전에 예전에 뮤지컬 배우시죠. 임태경 씨가 불후의 명곡인가요? 어떤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부르는 걸 보고 노래가 정말 좋구나 해서 빠져들었었는데 이소라 씨가 오랜만에 불러주셔서 또 이 노래를 마음속에 담게 됐어요. 가사가 굉장히 아름답고 아름다우면서도 스산하고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가사를 좀 보면 사랑이라 말하며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 뜻모를 아름다운 이야기로 속삭이던 우리 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뭔가 지난날 떠나버린 누군가 그런 걸 떠올리게 하는 노래인데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따뜻해지는 마음도 있어서 곡간에 넣어왔고요. 네, 다음은 이소라 씨 노래도 한 곡 들고 왔습니다. 이소라 7집 앨범 수록곡 트랙 11번인데요. 작사 이소라, 작곡 정지찬입니다. 저는 기존의 트랙 3 그리고 트랙 9번을 좋아했었는데 이번에 그 그녀풍의 봄이라는 공연을 생중계해 주시는 걸 보면서 이 노래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뭐 별에 대한 얘기도 하시고 그 풍경 속에 밤 풍경 속에서 듣는 노래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고요. 가사를 좀 보면 이 별을 만난 건 지난번 별에서입니다. 이제껏 산 것과는 다르게 살고 싶었죠. 저 작은 별에서는 외계 언어를 말하고 특별한 재능도 하나쯤 가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약간 신비한 느낌 속에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나도 이 별에 정말 나도 이 별에 그냥 뿌려진 하나의
존재이구나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가 무슨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당황스러운 건 또 이렇게 감상의 저주의 무렵에 담벼락 너머로 들려오는 동네 강아지 소리 덕분에 즐거움으로 금방 전환했습니다. 네, 사심곡간에 그래서 소리와 관련된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얘기들을 좀 풀어봤고요. 이어서 곡간에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콘텐츠에 대한 얘기도 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길어졌지만 짧게 덧붙여 보겠습니다. 먼저 드라마 제가 평소에 잘 안 보거든요. 안 보는데 이상하게 보게 됐어요. 4월 달에 보게 됐던 것 같아요. 뒤늦게 결혼계약이라는 드라마 MBC에서 주말 드라마로 했었는데 보게 됐었는데 참 착한 드라마였다라는 생각이 들고 몇 가지 대사는 기억에 남아서 저장해 놓기도 했었는데 가져오진 않았네요. 그리고 TVN에서 기억이라는 드라마 했었잖아요. 이성민 씨가 주연을 맡았던 내용이 좀 무거워서 저도 초반에 보다 말다 했었는데 마지막 편은 봤었거든요. 여러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드라마여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어서 디어 마이 프렌즈라는 드라마가 시작을 했잖아요. 노희경 작가의 드라마고 많은 그 배우분들이 뭐라고 해야 되나? 노년의 배우분들이 출연을 하시는데 굉장히 대사가 직설적이면서도 와닿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좀 챙겨보게 될 것 같아요. 금요일, 토요일에 하는 드라마고요. 어쨌든 이런 콘텐츠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디어 마이 프렌즈에는 반가운 얼굴이 나와서 조인성 씨를 보면서 굉장히 또 심쿵했었어요. 이어서 책입니다. 좀 책 많이 못 읽고 있는데요. 솔직하게 못 읽고 있어요. 잘 못 읽고 있는데 그래서 5월에 이제 집에 갈 때 가볍게 좀 읽어볼 책 없을까 하면서 임경선의 나의 남자라는 소설을 들고 갔었는데 몰입해서 금방 읽었어요. 심쿵하면서. 오랜만에 또 제가 책으로 사랑 이야기를 본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 맨날 좀 막 심각한 건 아니지만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그런 에세이라든지 이런 걸 보다가 사랑 소설을 보니까 마음이 또 좀 울렁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어쩔 수 없음조차 사랑할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제가 2월인가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문유석 판사의 개인주의자 선언을 읽고 있다. 네, 근데 읽다가 말아서 다시 읽게 됐는데요. 최근에. 기억이 안 나서 그래서 거의 중간 부분부터 다시 봤고, 근데 최근에 이 창비 팟캐스트 라디오 책다방에 작년에 출연하신 편이 있더라고요. 그걸 발견하게 돼서 그것도 책을 읽으면서 같이 들어서 좋은 시간이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에 강신주 박사의 강연을 몇 번 갔었는데 그때 이제 책이 출간돼서 강연을 하셨던 것 같아요. 비상경보기라는 책을 출간한 기념으로 강연을 했고 그 강연이 이제 벙커원 팟캐스트에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현장에선 강연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강연을 하고 나서 또 질의응답을 계속 어떤 분이 이제 궁금하다고 했던 부분들 종이에 자유롭게 써서 통에 넣으면 그걸 하나씩 꺼내서 계속 얘기를 이어갔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다 삽입하시진 않은 것 같고 그래서 1시간 분량으로 강연이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끝까지 들은 날은 첫날인가 한 번이었고 나머지는 다 차가 끊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연하는 날은 약간 도올 선생님 같다라는 많은 분들의 반응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만약에 벙커로 듣게 되시면 팟캐스트로 듣게 되시면 무슨 느낌인지 아실 것 같아요. 그 아득한 시간들을 좀 떠올리면서 책을 조금 보다가 아직 말았어요. 못 읽은 부분이 더 많은데 천천히 읽으면 또 마음이 무거워지는 부분이 많으니까 좀 천천히 읽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 강연을 갑자기 좀 떠올려 보면
responsibility에 대한 얘기가 좀 기억에 남아요. responsibility, 책임감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영어 단어가 어쨌든 response, 반응이라는 데서 오게 된 단어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새겨야 된다라는 취지의 얘기가 있었는데 정확한 그 말들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그 responsibility에 대한 이야기가 인상적이었고 좀 새기고 싶다라는 느낌이었어요. 책임감이라고 번역하기보다 반응하는 능력이다라고 좀 새겨보아야 된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많이 하는 말씀들이 반복이 됐던 것 같은데 뭐 제스처 하는 것처럼 살지 말자, 흉내 내지 말자라는 것과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 어쨌든 이 책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에 남는 뭐 강연에서 얘기들은 뭐 카페에 청춘들이 갇혀 있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는 카페에 되게 자주 갇혀 있는 인간으로서 뜨끔하면서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마음도 들었고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책 읽다가 좀 가벼워지고 싶은 마음에 지금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다양한 TV 프로그램을 만나고 있겠죠. 뭐 되게 약간 TV만 보는 사람 같네요. 그렇진 않고요. 네. 뭐 썰전, 나 혼자 산다, 무한도전 뭐 이런 것들은 챙겨 봅니다. 그리고 KBS에서 부처님 오신 날 특집 방송으로 출가 그들이 산사로 간 까닭은 방송했었는데요. 그 편 보고 되게 마음이 울적했어요. 막 제가 출가하는 것도 아닌데 출가하시게 되는 분들의 어떤 이야기, 나이가 많건 적건 각자의 사연들 그리고 그렇게 출가하게 되면 이제 아들을 스님이라고 불러야겠다라는 어머니의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 인터뷰를 보면서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 또 저렇게 담담하게 말하기까지 부모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등등의 그런 여러 생각들이 스쳐갔습니다. 예. 너무 TV 프로그램 매니아 같아서 얘기하기 부끄러운데 또 종영했던 프로그램이에요. KBS에서 금요일에 아마 했던 프로그램 같은데 나를 돌아봐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되게 노이즈 마케팅처럼 비춰진 부분이 있어서 처음에 보다가 저도 말았었는데 그 송혜 선생님이랑 조우정 아나운서의 케미 그리고 이경규 씨와 박명규 씨의 케미가 좋았었다고 생각이 돼요. 뒷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재밌다 하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네, 잘 봤습니다. 저도 나를 돌아봐. 의미가 그래도 없진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뭐 논란들은 없었으면 뭐 좋았겠지만 네, 어쨌든 제가 여가 시간에 예, 근데 너무 많이 TV만 보는 사람 같네요. 그리고 들었던 팟캐스트는 매주 월요일마다 올라오던 노유진의 정치 카페였는데 막을 내렸어요. 그쵸? 그래서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래도 꼬박꼬박 유일하게 듣는 정치 분야의 팟캐스트였는데 아쉬워하면서 2년여간의 시간을 좀 감사드렸다라는 감상을 남겨보게 됐고요. 혼자서요. 그러게요. 감상을 직접 가서 남겨야 되는데 그러네요. 저도 잘 듣고 있는데 참여는 잘 하지 않으면서 그러네요. 그리고 뭐 상담 팟캐스트 참나원 계속 듣고 있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듣고 있습니다. 최근에 100회 기념 방송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그 방송을 들으면서 사심 집중을 말하다를 했던 10회 기념으로 했던 제가 얼마나 웃겼었나에 대해서 좀 느껴볼 수 있었고 어쨌든 저 지대 노릇을 다 빼놓고 듣지 않은 건 지대 노릇을 모두 들은 건 아니어서요. 저도 뭐 어떤 처음부터 들었으면은 계속 꼬박꼬박 들었을 텐데 어느 순간 알게 돼서 부분 골라서 들어서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듣고 있구나. 많은 분들이 듣고 있구나. 뭐 100만씩 다운로드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단하다 생각이 됐고
또 카페가 있는데 카페에서 이제 모임도 있고 그런가 봐요. 여러 가지. 그래서 그 질문거리,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고 네 분의 진행자가 던져주면 이로 인해서 정보든 어떤 관계든 재생산이 되는 이런 팟캐스트다라는 게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그리고 인상적이었던 건 뭐 지대 너랴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하시는 말씀들이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훗날 정말 먼 훗날에 이 방송을 기억하는 사람들에 대한 뭐 이야기, 먼 훗날 돼서 이걸 들으면서 내가 또 그때 이랬었구나 생각하게 되겠다라는 얘기 등등이 마음에 남았던 최근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벙커원 라디오 듣기도 하고요. 가끔 라디오 책다방 시즌1은 되게 부지런하게 들었는데 시즌2로 바뀌면서 자주 못 들었던 걸 최근에 몰아서 몇 번 들었고 이동진의 빨간 책방도 가끔 듣고 있는데 굉장히 원래 분량이 길었었나요? 네, 최근에 분량이 긴 것 같아서 계속 길지만 그래서 틀어놓고 저도 듣다가 잘 자버립니다.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뭔가 혼자 놀기의 달인 같네요. 이렇게 오늘의 사심곡간 닫아보겠습니다. 하나의 사심집중 14회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심코 지나쳤던 다양한 소리를 좀 더 귀 기울여서 만나니 새로운 마음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조용히 들어주시는 분들 어떻게 듣고 계신지 공유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근데 뭐 저도 다양한 콘텐츠 들으면서 막 직접 참여하는 경우는 매우 드무니까 지금 이대로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다음 15회 주제는 제 맘대로 정해봤습니다. 예고해 드린 바대로 나의 소울푸드인데요. 여러분의 영혼을 달래는 마음을 열어주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왠지 사연을 받으면서 먹고 싶어질 방대한 음식의 세계에 설레면서도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요. 그 유혹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연은 5월 25일 수요일 즈음까지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언제 녹음할지 모르는 자유로운 영혼이니까 늦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그래도 너무 늦지 않게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이번에는 저도 너무 늦지 않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참여해주시고 귀 기울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또 뵙겠습니다. 오늘도 사심 집중하세요.